흥미롭게 관찰한 거는 저희가 뭐 스윙이라는 브랜드도 있지만 엘리라고 하는 그 배달 하시는 분들을 위한 탈 것 리스 렌탈 서비스도 합니다. 거기에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가 다 세트로 있는데요. 똑같은 킥보드에 똑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냥 킥보드를 당장 오늘 빌렸어도 헬멧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배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5분 타는 6분 타는데 그때 헬멧을 쓰는 귀찮음과 그 위생에 대한 문제, 이 코스트 대비 베네핏, 이 안전에서 날 지켜주는 것이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아예 코스트가 베네핏보다 크다 생각해서 안 쓰고 타시는 것 같고요. 같은 사람 같은 킥보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2시간씩 3시간씩 배달하면서 타는 사람들은 쓰지 말고 타라고 해도 기어코 쓰고 타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힙한 스타트업을 파헤칩니다. 스타트업의 머릿속을 파헤치는 프로들, 안녕하세요. 톨톨소 슈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머페트 박하윤입니다. 자, 오늘도 2개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은 우리 몸에 아니면 우리 실생활에서 조금 더 가깝게 볼 수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AI였기 때문에 조금 힘들긴 상당히 좀 했는데. 난이도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좀 마음 편하게 보실 마음 수 있는. 편하게. 예를 들면 하윤 씨 여기 올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저는 제 차 페라리? 타고 람보르기니? 곧 그러고 다닐 건데. 곧 그러고 다닙니까? 언제가 이상하게 문 이렇게 열린 차에서 하윤 씨가 내리는 것 같던데 이렇게. 오, 거기 그 지하철 같이 타신 거 아니에요? 슈카님 못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 문도 저요? 네. 그럼 개인차 타고 왔죠. 개인차. 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동 수단에 대해서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스타트업 두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시켜 주시죠. 맞습니다. 요즘 뭐 차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킥보드도 타고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는데요. 모빌리티 업계 두 스타트업을 모셨습니다. 더 트라이브의 전민수 대표님, 더 스윙의 김형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 모빌리티 기업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색했는데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됐거든요.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미엄 자동차 구독 서비스 트라이브를 운영 중인 더 트라이브 대표 전민수입니다. 네. 프리미엄 자동차 구독 서비스. 네. 좀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15개의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동차를요, 6개월마다 차량을 변경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 그러니까 뭐 이동 생활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에 프리미엄이 붙었거든요, 대표님. 네. 왠지 고급차일 것 같은 느낌이 약간 드는데 네. 주로 그렇습니까? 예, 뭐 흔히들 말하는 독일 3사의 차량들, 그다음에 뭐 국산 같은 경우도 이제 제네시스 같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우리 하윤 씨가 타고 오신 예. 그 무슨 페라 지하철? 뭐 람보르 뭐 이런 차들도 혹시 있습니까? 예, 페라 B도 있고요. 오. 람보 B는 이제 곧 구매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 지금 리스나 렌탈 서비스인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리스나 렌탈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36개월 이상 이제 이용을 하시는데요. 구독은 어떻게 보면 중단기 리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단기 리스. 네, 그래서 1년 계약 기간이고 6개월 후부터는 뭐 중도에 해지하셔도 이제 페널티 없이 차량을 변경하시거나 반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최단이 6개월이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짧은 기간 계약을 할 수가 있고 6개월 지나면은 차량을 한번 변경할 수도 바꿔볼 있습니다. 수도 있고 이제 해지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런 기존의 렌트가 길었던 거를 좀 굉장히 줄이고 프리미엄으로 좀 바꾸지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혹시 예. 그 주로 네.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네. 사람들은 어떤 걸 많이 선택하시나요? 그냥 흔히들 길거리에 나갔을 때 하차감이 중요하잖아요. 개인분들은. 아, 중요하죠. 예, 예. 하차감. 하차감. 예. 뭐 안에서는 좀 울컥울컥해도 네, 네. 내릴 때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예, 그래서 딱 이제 시동을 끄고 내렸을 때 문 닫았을 때 삼각별이라든지 뭐 이런 브랜드가 노출되는 이제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포르쉐도 오. 예,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가끔 이렇게 날개 위로 있는 애 있거든요. 이렇게. 네. 뭐 이런 애도. 그런 건 딱 한 대 있습니다. 아, 이건 또 한 대 네. 있고.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네요. 제일 관심이지. 아니. 약간 탐이 나긴 하는데. 네. 개인차 있으십니까, 혹시? 개인 차요? 네. 차 몰고 오셨어요? 차 몰고 왔어요. 아. 저의 차는 미니 쿠퍼. 아, 네. 오래된. 세컨카 말고.
세컨카로 데리고 될 것 같은데 그 고시길 바라면서 우리 더 스윙의 김영산 대표님도 한번 인사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공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윙의 김형산 대표입니다. 전기 킥보드. 네,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 죄송합니다. 네. 이 전동 킥보드가 사실 한 2, 3년 전에 굉장히 핫했던 것 같은데 예. 요즘엔 또 살짝 죽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대표님 뭐 시장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동 킥보드 시장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현재 약간 뭐 스타트업 씬이나 이렇게 인싸들 사이에선 덜 유명해졌지만은 이제 매스 시장으로 와서 정말 모두가 모두가 타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마 2년 전에는 킥보드가 전국에 한 2, 3만 대 있었는데 지금은 10배 더 커서 20만 대 이상의 킥보드가 있고 유저들도 거의 아마 저희만 가지고 있는 유저가 한 30만 정도 되고요. 그 유저분들이 거의 뭐 한 번 타는 사람은 거의 없는, 한 번 탔다 하면 수십 번씩 타는 아주 실생활에 밀접하게 다가가 있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그럼 대표님 우리 더 스윙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 점유율이라 그러나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뭐 시장에서 여러 지표가 있는데요. 저희는 깔려 있는 킥보드 대수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5%에서 40% 정도로 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35에서 40이면 거의 압도적 1위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2등, 3등이 가지고 있는 대수 합친 것보다 많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저희가 지위를 차지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차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어떻게 그 많은 차별점? 경쟁자 중에서 유일하게 생존을 하셨다고? 유일은 아니지만 일등으로. 특별히 뭐 경쟁자를 의식하진 않았는데요. 그냥 저희가 어떻게든 이익을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이익 내려고 열심히 했고 이익을 내니까 이익 내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어서 저희가 제일 커지게 된 것 같아요. 대표님 그 얼마 전에 제가 이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냥 신용카드 띡 대고 타는 뭐 이런 거는 좀 서비스가 안 될까요? 맞아. 왠지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도. 내가 가입한 킥보드인가 뭐 이렇게 좀 봐야 되니까 맞아. 이거 보고 그냥 신용카드 띡 대면은 마치 버스 타듯이 진짜 편하게 1,500원 예를 딱 하면은 뭐 몇 분? 뭐 이렇게 뜨면은 뭐 이용하고 이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맞아요.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약간 하는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킥보드든 자전거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건 하드웨어 개발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쓰고 있는 하드웨어들이 아직 있어서 얘들이 3년이 다 지나요. 아마 3년 정도 지난 뒤에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3년쯤 지나면 뭐 이게 내가 가입한 킥보드인가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스윙만 깔려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스윙만 깔려 있도록. 네. 대표님 근데 그렇게 스윙만 깔려 있으면 그 공격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네. 저도 농담을 받아들였게 됐는데 요즘에 또 이 킥보드 같은 경우에 이 법제화, 이 PM이라 그러죠, 퍼스널 모빌리티 이쪽 법제화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동안은 규제하는 법이 뭐 너무 없고 뭐 사고가 나고 아니면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 제도권을 끌어들여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다행히 국회의원분들이 열심히 일해주셔서 지금 양성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킥보드 관련된 법은 총 2번 바뀌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는데요. 첫 번째는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킥보드는 누구나 탈 수 있다. 그러니까 면허도 필요 없고 뭐 헬멧도 뭐 권고 사항 정도고 중학생도 탈 수 있는 킥보드 법을 바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2020년 12월에 바뀌었고 2021년 5월에 다시 바뀌어서 면허도 필요하고 헬멧도 필요한 만약에 둘 다 없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 상태로 지금까지 법이 쭉 오고 있는데 해외의 법률과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이용자만 규제하는 법규라든지 뭐 실제로 해외 법들은 이용자들에 대한 규제도 있지만 저희 같은 기업들에게도 일종의 의무 조항들을 넣으면서 제대로 되는 운영사를 만들기 위해 어떤 규제들이 생겼거든요. 이제 그런 규제들이 처음으로 같이 생기고 있고요. 이용자들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조금 더 완화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헬멧과 면허가 킥보드를 타는데 헬멧과 면허가 필요한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법들도 현실화하면서 동시에 저희 같은 운영업체들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한다든가 렌터카 업체들처럼 특정 어떤 지역에 등록을 해야 되고 몇 대를 운영하는지 등등에 대한 신고와 등록 의무가 생기는 그런 새로운 법률도 추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헬멧과 면허가 필수다. 맞습니다. 헬멧이 근데 킥보드 옆에 보통
쉽지 않잖아요. 네. 쓴 사람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거 사실. 어떻게 들고 다녀야 됩니까? 이게 예, 저희가 반쯤 농담처럼 하는데 그 한국 어떤 분들의 국민적인 특성이 법이 있어도 그 법을 본인이 납득하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킥보드를 타실 때 저희가 한때 그 헬멧을 비찬 적도 있고요. 했는데 뭐 다 사라지기 일쑤이고 헬멧을 단 하나도 안 쓰고 타는 경우가 더 많고 지금은 법적으로 안 쓰면은 과태료 2만 원을 물린다라고 하는 걸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용자들의 저희가 파악한 바로 대다수가 헬멧을 안 쓰고 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얘기해야 되나요? 헬멧을 이 킥보드에다가 이 쇠사슬로 연결을 시켜서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타고 다니 이렇게는 안 됩니까? 근데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요. 아. 그 무엇보다 저희가 제일 흥미롭게 관찰한 거는 저희가 뭐 스윙이라는 브랜드도 있지만 엘리라고 하는 그 배달 하시는 분들을 위한 탈 것 리스 렌탈 서비스도 합니다. 거기에 킥보드, 자전거, 오토바이가 다 세트로 있는데요. 똑같은 킥보드에 똑같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배달하시는 분들은 그냥 킥보드를 당장 오늘 빌렸어도 헬멧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배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5분 타는 6분 타는데 그때 헬멧을 쓰는 귀찮음과 그 위생에 대한 문제, 이 코스트 대비 베네핏, 이 안전에서 날 지켜주는 것이 스스로 판단하셨을 때 아예 코스트가 베네핏보다 크다 생각해서 안 쓰고 타시는 것 같고요. 같은 사람 같은 킥보드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2시간씩 3시간씩 배달하면서 타는 사람들은 쓰지 말고 타라고 해도 귀엽고 쓰고 타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과 현실이 조금 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런 경찰 분들이나 행안부나 경찰 그리고 국토부 지자체 분들하고 논의했을 때 왜 헬멧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 같이 논의를 해보면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속도 단계별 요금제를 통해서 속도를 낮출수록 싸게 해주는 요금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 현재 그 요금제를 도입하자마자 70%가 속도를 낮추셨어요. 그래서 헬멧을 쓰라고 이거 그냥 개인적으로 코스파 베니핏을 따졌을 때 맞지 않는 행동을 계속 강요하고 그걸 규제하느니 차라리 속도를 좀 낮춰줌으로써 오히려 여기에 베네핏을 더 낮춰서 헬멧을 안 써도 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는 열심히 홍보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속으로 가면은 가격이 오히려 싸지게, 맞습니다. 고속으로 가면은 가격이 비싸지게. 그거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나도 모르게 절로 하다 진짜 저속으로 저속으로 가면 헬멧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헬멧이 언제나 필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저희가 고객들이 헬멧을 쓰지 않는 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데다가 이 법이 현실과도 동떨어진 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업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속을 선택하시더라고요. 특히 서울에서는 저속을 선택하시고 지방에서는 그냥 고속 모드로,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고속으로 많이 타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새로운 PM법이 통과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통과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법사위에 통과됐고 아마 올해 상반기 안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거기는 뭐 예상하고 특별한 있습니다. 내용이 좀 있나요? 특별한 내용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유저에 대한 내용은 사실 별로 없고요. 논의만 있을 뿐이고 주로 저희 같은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의무 조항들이 생깁니다. 마치 렌터카처럼 렌터카도 일정의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뭐 몇 개의 차고지가 있어야 되고 차는 몇 개가 있어야지 렌터카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듯이 저희도 그런 킥보드 업체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의무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가장 주목할 점으로는 보험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주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생한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지금 현재 저희도 보험을 다 들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의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이게 없으면 아예 이 업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를 강제 규정이 됐다는 점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차 문제에 있어서 지금 지자체마다 각기 서로 다른 조례들을 마구잡이로 만드시면서 이게 아직 명확한 법이 없다 보니까 어떤 데는 견인하고 어떤 데는 지정 주차를 하고 어떤 데는 그냥 내버려 두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회의원들께서 뭐 포지티브 방식의 주차, 네거티브 방식의 주차, 믹스 방식의 주차 이 세 가지 안을 주고 지자체가 선택하도록 해서 저희 같은 업체들에게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불확실한 게 제일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게 하는 거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근거법에 준해서 실제로 저희 같은 업체들을 단속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법이 생기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더 트라이브 저희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그 프리미엄 어떻게 보면 단기 차 렌트 서비스잖아요. 지금 현재 차량이 한 몇 대 정도 있어요? 지금 트라이브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한 400대 정도가 있고요. 네. 지금 가동률은 한 95% 정도여서 그럼 차량을 늘리셔야겠네요. 네, 이제 곧 늘릴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네. 외제차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 자금은 어떻게 그렇죠. 마련하셨나요? 그게 항상 이제 골치 덩어리인데요. 네. 뭐 저희가 초반에 이제 투자도 받고 해서 이제 투자금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업의 신뢰가 쌓이면서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담보대출 형식으로 차량 담보대출 형식으로 딥파이낸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왠지 이 렌트 서비스다 보니까 바로바로 현금이 들어와서 이 스타트업임에도 이 BEP라 그러죠. 저희가 흑자를 내기까지 굉장히 지금 흑자일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거든요. 네. 재무제표상의 흑자는 아직 아니고요. 네. 지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또 이제 감가상각을 그게 있죠. 이제 네, 5년 정도 해야 되다 보니까 에비타는 이제 올해 이제 한 26억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감가가 마무리가 좀 되기 시작하면 점점 네, 처분이익이 좀 생기는. 예, 네.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우리 이제 저희가 차를 빌리러 가야 되는데 네. 우리 더 트라이버에서 빌려주는 차는 뭐 새 차입니까? 아니면은 뭐 앞에 사람이 사용하던 차입니까?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거는 연식이 1년에서 한 3년 미만의 차량들로 하고 있고요. 지금 400대 중에 20%는 신차로 운영을 하고 있고 80%는 1년에서 3년 정도 된 중고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5년, 10년 뭐 이런 데 차는 없다는 거죠? 네, 없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전과 이제 연결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차량들로 하고 키로수도 중요해서요. 네. 뭐 1년에 뭐 2만 미만의 차량들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근데 항상 이런 렌트 서비스에서 역시 가장 중요한 게 뭐니 해도 이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쵸, 또 이제 그쵸. 프리미엄 렌트라 그러니까 비쌀 것 같고. 그렇죠. 왠지 비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떻게 됩니까, 대표님? 저희는 자체적으로 렌트라는 말은 지향을 하고 있고 어떤 항상 말을 써야 되나요? 구독 자동차 구독 서비스? 네네네.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아닙니다. 구독 서비스. 예. 네. 평균적으로 렌트랑 리스보다는 저희가 기간적으로 좀 유연성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한 10%에서 20% 정도 비싸고요. 대신 리스나 렌트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월 출장 세차로 이제 만약에 차 깨끗이 쓰시나요? 저는 사실 좀 막 쓰거든요. 네. 그래서 세차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월에 한 번씩 꼭 해주시는 네. 거예요? 만약 오늘 촬영이 있으셔갖고 이 빌딩에 주차를 하셨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출장을 나와서 세차까지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4-8개월 점검 서비스가 있어서 차량의 안전성 같은 것도 다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차 서비스가 내부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치워주는 그런 네, 건가요? 외부 내부 다 하고 있고요. 쓰레기까지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윤 씨가 또 저한테 말하기를 그 네. 차량을 좀 더리하게 좀 이렇게 왜 아니 발음이 약간 더리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약간 지저분하다는 거지. 뭐 그럴 경우에 좀 지나치게 엉망으로 썼을 수도 있잖아요, 고객들이. 거기서 페널티가 좀 있습니까? 지나치게 엉망으로 쓰셔도 세차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관리까지 저희가 해드리고 있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뭐 어떤 데서 긁으셨다 같은 건 조금의 소정의 페널티는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뭐 보험 처리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부담해야 될 거는 발생을 하고요. 그럼 근데 사실 리스랑 렌탈은 끝나면은 제 차가 되잖아요. 제 소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잠깐 구독을 하게 되는 건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이용을 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파일럿으로 할 때는 한 10대로 운영을 했는데 꾸준히 니즈는 있으셔갖고 지금 이제 400대까지 왔고 지금 누적 구독자는 한 1,500명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1,000대까지 증차를 해서 한 가동률 90% 이상 900대가 도로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게 지금 저희 목표고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리스나 렌트는 계약이 끝나면 내 차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고객들도 이제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에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 1년 정도 이용하시고 구매 의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다시 판매하는 걸로 지금 상품을 또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약간 궁금한데 네. 이게 주로 남성분들이 이용 많이 하시죠? 네, 평균적으로 남성분들이 80%, 여성분들이 20% 정도 되는데 여성분들의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차를 잘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여성분들이 많으셔갖고 근데 저희 관리랑 뭐 세차까지 해드리다 보니까 좀 많이 깔끔하게. 네. 그리고 남편분들이 이용하시다가 와이프 차도 구독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왜냐면 자기가 관리를 안 해줘도 되니까. 네. 엄청난 장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구독에 대한 열의가 그거 안 해줘도 되니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저 회사에다 전화하라고. 네 맞습니다. 오.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거의 차 비서죠. 네. 차 비서. 네.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 차 고장 났을 때 네. 어떤 센터나 그런 업체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믿을 만한 곳인가? 라는 것도 덤탱이 잘 모르- 맞는 거 아니냐, 약간. 이 금액이 이 금액이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구독료만 내시면 저희가 뭐 차량 관리, 케어, 뭐 고장 수리 같은 것도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10% 20% 비싸다는 비용들이 거기서 조금 상쇄되는 것 6개월에 같습니다. 한 번씩 차량을 또 고를 수 있고. 네. 저희 구독자들은 평균 9개월마다 차량을 변경하세요. 네. 그럼 차량마다 가격 차이가 좀 뭐 있나요? 뭐 종류에 따라 있을 것 같은데 뭐 연식이나 뭐 키로수 뭐 등등등등. 네, 뭐 벤츠의 뭐 E클래스 같은 경우도 연식이 짧은 뭐 2022년식은 한 구독료가 150만 원 되는데 뭐 연식 한 2018년식에 킬로수 한 6만 되는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79만 원. 그래서 킬로수랑 연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프라이싱의 결정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요즘에 전기차가 유행인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 사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한 번은 써보고 사고 싶은 느낌도 있고 충전하는데 또 어렵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한번 느껴봐야 이거를 내가 살지 안 살지 결정할 것 같은데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런 서비스가 좀 있습니까? 구독 서비스가?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도 지금 전기차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소유하기는 뭐하고 그래도 경험 한번 하고 싶은 게 전기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 그 400대 중에 한 60대가 이제 전기차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전기차 니즈는 꾸준히 있어서 계속 전기차 쪽을 이제 증차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사실 그 아까 대기실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모두가 타고 싶어하는 드림카들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카. 또 잘 아시네요. 네. 본인은 집에 있는 그거 아. 이렇게 날개처럼 올라오는 애들 있죠. 이런 거 비싸서 사지는 못하겠는데 잠깐 이용하고 싶다.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말씀하신 이렇게 열리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려고 하실 땐 취등록세도 몇 천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만약에 3억짜리라도 7%다 보니까 취등록세 2천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근데 또 오래 소유를 못 하세요. 평균적으로 슈퍼카 오너분들은 1년마다 차량을 팔고 하시는데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 같은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감가도 걱정 안 하셔도 돼서 6개월마다 변경을 하시는 고객들이 많죠. 슈퍼카 같은 경우. 그래서 슈카님 원하시는 같은 숫자여서 같은 숫자여서 그래서 타고 싶다. 예, 한 번도 못 타봤거든요. 예, 옆에서 숫자여서. 봤지. 숫자여서 약간 옛날에 제가 그 슈카 아이디 처음 만들었을 때 검색하면 항상 먼저 떴던 게 네. 슈퍼카 업체들이었어요. 그 업체들이 슈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예, 지금은 제가 점령했습니다. 네. 예, 검색하면 제가 위로 뜨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윙도 저희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동 킥보드 말고 요즘에 그 전기 자전거도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자전거 쪽이나 아니면 뭐 오토바이 뭐 이런 것도 보이는 것 같은데 오토바이. 그 좀 확대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일단 스윙은 전동 킥보드 회사로 남는 게 저희 비전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2바퀴 점령 후에 4바퀴 같이 쭉 가는 게 모빌리티 전체를 아우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수순으로 킥보드가 어느 정도 시장이 꽉 찼으니 이제 킥보드를 안 타시는 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들 혹은 킥보드로는 성에 안 차셨던 분들을 위해서 자전거랑 오토바이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바퀴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네. 그 옆에 계시는 그 네발 서비스까지 이제 확장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는 이제 뭐 협업도 제가 원래 여기 오기 전에도 많이 만나고 그랬었어요. 저희끼리 친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트라이버가 4대 쓰고 있고 저희 와이프도 한 대 쓰고 있고 그래서 총 5대 쓰고 있어요. 고객님이십니다. 트라이브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하는 것도 비슷하고 막 너무 저희 공감대가 많습니다. 고생하는 게 많아가지고. 와이프 주셨다는 말에 그 아까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이유로 네,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셨어요. 여보 우리 오일이 좀 그거 전화해. 회사에 전화해 회사에 차가 좀 덜덜거리는 회사에 전화해 그런 용도가 대표님이 CS 하시더라고 이렇게. 왜요? 이렇게. 잘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요. 그러면 지금 2바퀴 아까 전에 전기 자전거 예. 그 다음에 뭐 오토바이 뭐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대여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QR 코드를 스캔하고 대여를 한 다음에 아무데나 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킥보드랑 똑같이 자전거도 그런 식으로 빌리고 오토바이도 그런 식으로 빌립니다. 다만 자격 요건은 달라요. 전동 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되고 헬멧을 써야 되는 법이 있지만 전기 자전거는 그게 없습니다. 자전거와 동일하게 그냥 아무나 탈 수 있고요. 전기 오토바이는 아주 빡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생길 위험 때문에 저희 오토바이 좀 더 속도가 빠르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특히 오토바이는 뭐 오토바이 자체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 오토바이를 위협하는 차들이 워낙 많아서 누구 함부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타기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속도도 낮춘 데다가 헬멧을 비치를 해둬서요. 킥보드와 달리 전기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라고 하는 그 물덩이가 크게 있어서 뒤에 맞습니다. 넣는 데가 있죠. 네, 그래서 QR 스캔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면서 헬멧을 쓰지 않으면 아예 출발이 안 되게, 그래서 헬멧 꼭 쓰고 반납도 안 하면 또 반납이 안 되게 이런 식으로 잘 처리해놔서 면허도 있고 또 만약에 의심 가는 분이 타면 저희 전화도 직접 하는 100% 검수까지 해가면서 특히 좀 빡빡하게 하고 있고요. 사실 이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용 금액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기계값이 아무래도 자전거랑 킥보드는 비슷하고요. 근데 오토바이가 한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요금도 거의 한 2-3배 비싸고 실제로 뭐 비쌉니다. 그럼 대표님 오토바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저 대학교 때 오토바이 몰고 다녔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요즘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텍트라고 해서 네. 텍트. 뭐예요, 텍트? 달달달달달달달달달 이렇게 그 조그만 거. 언더가 올라가나요, 텍트가? 예, 좀 힘겹게 스쿠터 같은데. 둘 타면은 애가 갑자기 휘청휘청하는 거의 스쿠터식의 오토바이가 있었는데 여기 대여하는 아니면 이렇게 탄 오토바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여하는 오토바이는 주로 이제 어떤 오토바이들인가요? 텍트의 되게 좋은 버전입니다. 텍트의 전기 오토바이 버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분들도 생각보다 좀 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토바이 입문하시는 전기 오토바이를 입문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 더덜거리는 소리나 이 크기가 무서워서 오토바이를 못 타시는데 전기 오토바이는 지금 쉐어링 서비스가 아니어도 되게 많이 여성분들이 타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엔 타기 굉장히 편안한 옛날 스쿠터 느낌의 스쿠터 같은 거. 예, 속도는 최고 속도는 45밖에 아직 되지 않아요. 예전에 중국집 아저씨들이 배달할 때 한 손으로 이거 잡고 이렇게 가시던. 프리미엄 저기 핫하고 힙한 그 스윙인데 자꾸 죄송합니다. 그거 좋은 버전. 그거 좋은 네, 버전. 그거 좋은 버전. 좋은 버전. 조금 네. 깨끗하고. 그럼 자전거도 전기 자전거예요? 예, 전기 자전거입니다. 전기 자전거 진짜 중요해요. 안 타봤는데 이렇게 발 가야 되나요? 안 가도 돼요. 거의 안 가도 되고 느낌만 이렇게 가는 느낌만. 제 생각엔 전기 자전거가 스쿠터가 아닌가 라는 생각. 너무 편해요. 진짜 편해요. 타보셨어요? 네, 그냥 엄지로 간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탄 거는 엄지만 이렇게 속도를 손으로 이렇게 있으면? 누르면 쭉 가거든요. 예, 또 맞습니다. 전기 자전거 종류가 이렇게 그 스로틀 방식이라고 하는데 스로틀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쭉 가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처럼 그 파스 방식이라고 그래서 발을 젓고 있으면 그 발의 힘을 95% 이상 도와주는 그런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대표님 그 전기 자전거가 속도는 어느 정도까지 나오나요? 저희는 25km까지 제약을 뒀습니다. 이상은 못 넘어가게? 예. 그리고 또 제가 보면 이 오토바이 사실 두 발이니까 좀 타본 사람들은 그래도 안전하게 탈 수 있는데 약간 걱정이 되는데 혹시 그 두 발 말고 어디 가면 그 세 발짜리 있지 않습니까? 네. 뒤가 두 개고 앞이 하나인 거. 네. 그건 안 넘어지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확장은 좀 저희도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세 발이 3륜이 되게 됐을 것 같아요. 결국에 유럽에서 4대짜리 말고 3개짜리 어떤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도 아닌 것이 오토바이도 아닌 것이 이렇게 조그맣게 약간 앉아가는, 그러니까 아무데나 이렇게 주차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발은 왠지 좀 안전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넘어지지가 않잖아요. 예, 타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긴 한데 기구적으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래요? 세 개가 있으면 탁 치면 부러지는 딱 세 개가 있으면 부러지는 요 자리가 생기지 않습니까? 무게 중심이란 게 점이 세 개가 되는 순간 생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세 바퀴는 기구적으로 메카니컬리 되게 만들기 어렵대요. 근데 이제 좀 새로운 소재들이 요즘 많이 발명이 되면서 3륜차가 나올 텐데요. 뭐 저희도 함부로 고객분에게 타게는 못할 거고 저희도 많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3륜차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킥보드하고 자전거 뭐 이런 거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디에 있어 어느 곳에나 있다는 게 너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끄는 입장에서는 저게 왜 저기에 있지? 나 지금 주차해야 되는데. 화났다. 하윤 씨 화났다. 너무 죄송합니다. 왜 이게 들어서 옮길 수도 없고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우선 들어서 옮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안 들리더라. 삐삐삐삐 거리거나 막.
가능하실 것 같은 이게 이렇게만 밀면은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 움직이시면 제일 좋고요. 지금 안 그래도 킥보드에 대해서 킥보드뿐만 아니라 자전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쉐어링 방식이 이제 총 3단계로 진화를 했는데 지금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프리 플로팅 저희가 하는 방식, 그러니까 프리하게 플로팅하고 다닌다라는 방식이 유저들에겐 말씀하신 대로 유저일 땐 되게 편한데 유저가 아닐 땐 너무 불편한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제가 아까 1세대, 2세대, 3세대 중에 1세대가 뭐 집에서 그냥 뭐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빌려준 게 1세대라면 2세대는 도크를 설치해서 도크에다가 대화 반납을 하는 방식이라면 3세대는 이제 IoT라는 게 접목이 되면서 아무데나 세워놔도 위치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아무렇게나 세울 수 있어서 편해진 서비스입니다. 이거를 물론 더 편하게 하는 방식은 백투 더 패스트 하면 되기는 해요. 그냥 도크로 가자. 아니면 이런 걸 왜 빌려줘? 그냥 집에서나 빌려. 라는 식으로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편리성을 더하면서 주차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법률적으로도 많고 저희 업체에서도 되게 많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조금 늦어지고는 있는데 이번 달 중에는 주차하는 사람들의 사진을 AI로 판별하는 그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일단 첫 번째 단계는 사진에 킥보드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킥보드를 제대로 찍어야 된다는 압박감이 이제 들어오고요. 제대로 찍으려고 하면 이상한 데서 오면 제대로 못 찍거든요. 왜냐면 나중에 그걸로 뭐 과태료 청구가 온다든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번째로는 이게 도로 위냐 뭐 아니면 남의 주차장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까지 저희가 올해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해서 애초에 그렇게 주차하는 거를 차단하려고 하고. 그럼 누가 있습니다. 찍는 거예요, 대표님? 다 사용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본인이 자기 반납할 때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무조건 찍어야 되나요? 근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 AI가 아무런 AI가 접속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뭐 엄지손가락 찍는 사람, 뭐 자기 사진 찍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재밌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요거 이거를 조금 더 개선하는 거가 일단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끼리 지정 주차를 저희가 먼저 좀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주차장에 특정 주차장에다가 주차했을 때 굉장히 싸게 해주는 방식으로. 가격 많이 깎아주는 여기다 주차해주면. 저희가 이번에 속도 요금제 아까 제가 차별화했을 때 실제로 낮은 속도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먹히는 것 같아요. 좀 더 여기다가 세웠을 경우에 싸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더 정돈된 게 생기지 않을까?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지금 저희 업체로서 해보려고 하는 거고 아마 저희가 계속 건의드리고 하는 거는 지자체 말고도 이제 국토부에게도 법을 좀 만들어 달라. 잘못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다시는 이렇게 안 하지 않느냐.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주로 저희가 벌금을 내고 저희가 치우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잘못한 사람에게 어떤 벌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좀 만들어 주십사. 그러면 저희가 잘못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테니 보통 자동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딱지가 여기로 트라이브로 날라오죠. 네, 맞습니다. 그럼 그걸 다시 유저에게 네.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데 저는 일단 딱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킥보드를 킥보드는 딱지를 뗄 수 없습니까? 뗄 수 없. 왜냐면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과속을 번호판이 없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등록된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잘못을 해도 그냥 이 유저들을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업체들이 계속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아시죠? 뭐 업체가 뭔 잘못입니까? 그냥 업체들 열심히 치우세요라 하고 있는데 더 중장기적으로 킥보드나 자전거나 아무데나 세우면서도 유저로서도 유저가 아닌 사람로서도 편리하게 하려면 법이 제대로 마련돼서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지금 킥보드에 2명이 타는 건 불법인가요? 불법입니다. 불법인가요? 가끔 막 2명, 3명 타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끔 보이시던데 불법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더 트라이브 대표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00대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단기 구독, 자동차 중단기 구독 서비스가 이 시장이 점점 좀 확대가 되면은 어디까지 좀 확대될 걸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아직 국내에서는 이제 구독 서비스 자체가 완전 초얼리 스테이지인데요. 지금 유럽, 뭐 독일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자동차 구매 방식에서 한 15%가 이제 구독으로 이제 갈 거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자동차 제조사인 뭐 현대기아에서도 이제 구독 서비스가 시작돼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대기아가 구독 서비스 하면은 경쟁자 아닙니까? 나의 경쟁자는 현대다. 네. 현대기아차.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혼날 것 같고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현대기아로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드 투자를 현대자동차로 받아가지고. 네. 그럼 다른 점은 뭐예요? 차별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혼날 것 같지만 그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는 구독 서비스는 잘 되고 있진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딱 단일 브랜드에서만 차량을 바꿔 탈 수
자기들과밖에 못하니까 브랜드를 고를 수가 없다는 거죠 고객들이. 네, 하지만 저희 트라이브는 15개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이용하실 수 있다. 네. 아, 근데 이게 차가 아까 두 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대주주십니까? 아닙니다. 대주주 근데 중요한 게 그거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프리미엄 차를 타시는 분들은 내 거다. 네. 라고 보여졌으면 할 것 같은데 이게 공유차다 뭐 구독했다 이런 거를 좀 티를 안 내고 싶어 하실 텐데 이게 티가 나는지. 저희도 이 서비스를 처음에 할 때 가장 그게 중요한 방점이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민감한 친구네. 네. 그래서 렌터카 베이스로 하면 이제 하호 번호판이 그쵸, 하호 하는데 있죠. 저희는 그래서 리스 베이스로 해서 일반 번호판으로 가고 오 있어요. 하호가 안 붙어요? 네, 그래서 영구적인 소유도 싫고 남들과 공유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어느 특정 기간 동안 내 차처럼 타실 수 있는 국내 유일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호텔 가서 그냥 호텔발 빌려서 며칠 자고 나온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 그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차를 빌렸다가 사고가 나는 거, 좀 게다가 좀 약간 큰 사고라도 나고 하면은 네, 네. 고객하고 약간 분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큰 분쟁들은 없고요. 그냥 차가 한번 전손된 적은 있었습니다. 오, 그 이유는 이제 상대방에서 이제 부딪혀서. 중앙선 침범을 해오셔서 했는데 그걸 이제 다 보험 처리로 다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고 그래도 이제 구독자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왜 웃으시나요? 예. 네, 그러니까 특별히 아직까지는 뭐 문제된. 네 없습니다. 혹시 이쪽은 이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법적으로 뭐가 걸려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맞닥뜨린 법적으로 보면 이제 번호판이 이제 법인 차량들은 이제 색깔이 맞네요. 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 색깔 바뀌잖아요. 구독자들이 비중이 이제 법인이 한 15% 정도 되세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는 법인 구독자들은 이제 차량 번호판을 바꿔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네. 여기도 구독하는 차도 저기서 지금 바꿔야 갑자기 돼요? 색깔 넣으셔야 됩니다, 대표님. 노란색 촌스럽게. 형광색도 형광색이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네. 이렇게 안 좋다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많은 법인 차량들이 그렇게 바뀌면 또 다른 상징성이 있지 않을까. 나 법인차 타는 사람이야. 네. 그렇게도 보고 있어요. 네. 자동차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역시. 오히려 그게 좋을 수도 있다. 좋은 차니까요. 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다 몇십만의 차량들이 이제 법인 번호판으로 바뀌게 되면 또 다른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대표님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향하고 계시는데 혹시 일반적인 자동차를 가격을 좀 내려갖고 예. 그렇게 마치 스윙처럼 예. 정말 스윙은 뭐 간단하게 타고 간단하게 가는 방식이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뭐 한 일주일, 한 달? 그냥 일반적인 차를 무난한 차를 잠깐 필요에 따라서 저희는 그냥 계속 프리미엄으로 계속 죄송합니다. 확고하게 가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 주주이신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이제 그런 하는 서비스를 하지 구독을 않을까. 네. 이용해라. 대주주께서 하시니까 감히 그쪽 대주주는 아니더라도 주주께서 하시니까 네, 네. 그쪽은 좀 프리미엄 서비스 위주로. 네. 그러면 앞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는 시장이나 네. 우리 더트라이브가 가야 될 뭐 비전 아니면 이쪽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이 이제 조금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시다 보니까 다른 이동에 대한 프리미엄 또 추가적인 서비스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 골프장 갈 때 하는 의전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또 캠핑카도 소유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예. 또 이제 주차장 이슈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저희가 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하반기에 지금 런칭할 예정이 있습니다. 제가 낚시 좋아하는데 네. 그때마다 캠핑카가 약간 끌리거든요. 네. 근데 그 항상 캠핑카를 보고 있으면 네. 캠핑카는 뭐 두 경우가 좋다. 네. 살 때와 팔 때. 네. 이런 말 한 마디 들어갔고 네, 네. 살 때 좋은데 이제 관리가 너무 어렵다. 네. 팔 때는 더 시원하다. 네. 살짝 그때만 좀 빌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네. 그런 쪽을 노려보신다는 네, 거죠. 지금 캠핑카는 일주일 단위로 이제 구독할 수 있는 상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시에서 이 한강 마리나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네. 요트 쪽은 좀 생각 없습니까? 저희가 좀 더 잘 돼서 3년 후에는 또 요트까지 가는 걸로. 프리미엄 라인 네. 쪽으로 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남자들이야 무슨 차를 고를지가 좀 느낌이 오는데 네.
여성분들도 아까 한 20%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성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차를 좀 선호하십니까? 지금 회원님이 타고 계시는 차도 많이 네 미니 쿠퍼도 아 미니 쿠퍼도 있습니까? 네 미니는 라인별로 다 있습니다. 뭐 JCW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또 뚜껑 열리는 차도 많이 하세요. 오픈카. 네, 와. 오픈카. 네. 지금 멋있다. 시즌입니다.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 오픈카 시즌입니까? 네, 오픈카가 거의 지금 있는 게 없습니다. 다 나가 있어가지고. 다 나가 있어요. 네, 근데 오픈카는 네. 겨울이면 다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이제 얼주가처럼 또 아 얼주고 오고 있습니까? 얼주고 얼어주고도 오픈카? 네. 아. 그러신 분들도 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익 대표님 얼마 전에 벌써 한 1, 2년 된 것 같은데 중국에서 이 킥보드 업체들이 막 생겼다가 굉장히 큰 업체들이 오포 뭐 이런 데들 네. 막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수익은 그래도 좀 아직까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이런 거를 확대해서 뭐 글로벌로 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일단 오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전거 쉐어링이었고요. 저희는 조금 더 비싼 전동 킥보드 쉐어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된 요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익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해외 진출 계획은 계속 있었고 현재 지금 이미 일본에서 1,500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첫 번째 단추였고 여력이 생긴다면 지금 해외로도 계속 당연히 가려고 하고 있고 그 첫 번째 단계로 저희 앱을 대대적으로 개편을 했어요. 원앱으로 만들어서 그동안에 뭐 일본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한국 갔을 때는 한국 킥보드 못 탔었던 이런 환경들이 있었는데 이걸 하나의 앱으로 다 만들었고 또 다 영문화 작업도 했고 뭐 제가 이게 모르시겠지만 외국인이 한국에 놀러 오면 택시 못 타는 거 아세요? 부를 수가 없어요. 아 카모도 카 모시기도 뭐 타 모시기 모시기 모두 다 외국인이 탈 수 없어요. 외국인 등록이 안 돼요. 그놈의 패스 인증 때문에 전화번호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일단 그거를 모빌리티 업계 최초로 외국인들도 탈 수 있게 뭐 외국인 신분증을 확인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더해가지고 외국인 탈 수 있게 바꾸는 등 이렇게 글로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차량 부르는 그런 서비스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네. 사실 뭐 해외여행 할 때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외국 분들은 뭐 구글 맵 같은 거 보면서 다니고 차량도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자기들의 무슨 서비스들 우버 같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한국에만 오면 일단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자기들 서비스가 독특하게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스윙은 좀 그런 면에서 글로벌로 좀 하게 네, 만드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대표님 그럼 요즘에 유럽이나 미국은 전동 킥보드나 전동 자전거 한창 핫하다가 요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 제네레이션별로 살아남는 회사들과 죽어가는 회사들이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젠3라고 항상 저희 스스로 얘기하는데 제네레이션 1, 2부터 말씀드리면 제네레이션 1이 이제 가장 흔히들 기억하시는 버드입니다. 사업을 막 이렇게 막 멋있게 해서 돈 막 1조씩 투자 받아가지고 막 때려넣고 전 세계 어딜 가도 버드가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회사는 거의 사실상 망한 것 같고요. 1조를 넣었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시총이 2천억이 안 될 거예요. 네.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고 실제로 수익성을 못 낸 지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항상 뭐 투자도 돈이 얼마나 많냐 뭐 거의 최근에 아마 본인의 자회사에게 아마 M&A를 역으로 당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프랜차이즈사가 본인을 산 예를 들어 교촌치킨 이른다면 치킨집 사장님이 교촌치킨 산 그런 식으로 이제 버드는 사실 한번 1차 망하는 위기가 있었고요. 젠 1이고요. 젠 2는 1조보다 더 많은 돈을 때려 부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이제 라임이라는 회사, 뭐 티어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조금 투자 받았는데 대수 기준으로는 거의 버드랑 저희가 대수가 거의 같습니다. 버드가 11만 대고 저희가 한 9만 5천 대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저희는 이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나쁜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사업 모델이 나쁘다기보다는 그걸 누가 어떻게 실행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은 뭐 운이 좋게도 앞에서 이렇게 하니 망하더라 저렇게 하니 망하더라 많이 봐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빌리티 사업이라는 게 두 분 다 이제 안전과 직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판들도 되게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군요. 특히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좀 사고 나는 영상들, 뭐 바이럴도 많이 되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뭐 오토바이 빌려줘서 되겠냐 사고 날 수 있는데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일단 겸허히 수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편의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위험도 동시에 제공한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기기 안전 점검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용자들에 대한 최대한 2명이 못하게 센서를 넣는 거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런 R&D를 한다든가 속도를 낮추도록 유도한다든가 등등 좀 더 좋고 튼튼한 기계들로 아까 말씀드렸던 3륜으로 바꾸거나 저희 2륜 킥보드조차도 점점 커지고 바퀴도 커지고 안전하게 바꾸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억울한 점은 두 번째가 이제 팩트를 좀 체크하자면 사실은 사고율이 우리나라는 아직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료를 제대로 안 냈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이미 3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가 충분히 나왔습니다. 그 데이터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전거보다 위험하지 않고요. 치사율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중에 제일 낮아요. 사실 제일 안전한 이동수단입니다. 근데 보기에 너무 위험해요. 왜냐면 안 타시는 분들은 저걸 손에 댄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고개 운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 시각적인 요소도 있는 데다가 일부 사용자들이 매우 위험하게 타는 사례들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 그런 게 많이 바이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팩트는 실제 저희 이제 사망한 자료들을 보면 킥보드를 위험하게 타서 죽은 사람보다는 제대로 타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막 셋이 타고 횡단보도 건너고 도로를 막 가로질러서 죽은 적은 잘 없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은 헬멧 딱 쓰고 나라가 시키는 대로 면허 딱 들고 킥보드 딱 해서 저속으로 그 도로 가를 달리는데 SUV가 갖다 박아요. 버스가 깔아뭉개요. 트럭이 갖다 깔아뭉개요. 그래서 계속 차들에 박아서 죽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희가 캠페인을 물론 킥보드 운전자들을 향해서도 안전하게 타세요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진짜 죽는 경우는 킥보드를 존중하지 않는 자동차 운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야, 너 되게 무겁고 무서운 애야. 너가 가진 힘이 굉장히 큰 거야 라면서 보행자와 어떤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 운전자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지 않으려 하는 그런 캠페인도 사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은 이 약간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특히 배달하시는 오토바이가 많으니까 아니면 킥보드가 이렇게 옆으로 살짝 껴오면은 약간 좀 알아요. 좀 무서워요. 무서운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갑자기. 맞아. 그러면 좀 울컥할 때도 있고 그 약간 기시감이라 그래야 되나 약간 어딘가 불편한 그런 느낌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내 옆에 안 왔으면 좋겠고. 저희 사무실에 이제 사거리에 있는데요. 통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사거리가 이제 신호등이 다 있는데 보면 항상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려요. 자, 여기 보이는 오토바이들 중에서 차선 맨 앞으로 안 온 오토바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가만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파란불에다 빨간색이 딱 되면 차가 다 서고요. 오토바이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다 앞으로 와서 횡단보도에 서요. 그 다음에 제가 반드시 드린 말씀이 뭐냐면 오토바이 안 타보셔서 모를 텐데 오토바이가 저렇게 하는 게 되게 위험해 보이죠. 제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차가 와서 갖다 박아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저는 오토바이가 한 차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럼 더 짜증내요. 나가라고. 옆으로 가로 비교해야지. 네가 지금 차량을 맞아요. 막고 있어. 옆으로 가라고 하든가. 도로 오토바이 가는 데인데. 그죠. 근데 옆으로 가라고는 이제 옆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오토바이들이 선택하는 정원은 바로 이렇게 칼치기해서 횡단보도를 심지어 넘어서 횡단보도 앞에서 쫙 줄 서듯이 경계를 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물론 오토바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나쁘다라고 그냥 그들을 비난해도 되겠지만 진짜 해결하는 문제는 저들만 비난해도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토바이들이 정말로 차선을 한 개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참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걸 위협하는 사람들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묵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은 저희보다 국민성이 좋고 저희보다 위대한 민족이어서 오토바이가 서 있을 때 참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규제하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는 오토바이 사람들만 유혹하고 있고 너희들은 원래 천한 인간들이라서 라는 식으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마이크로모빌리티 타는 사람들을 조금 매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억울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할 건 최선을 다하지만 이용자에 대한 규제도 더 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더 많아져야지 정말 교통선진국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럼 문화적인 측면으로 좀 바꿔야 될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부다를 제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자동차 운전자들을 더욱 왜 여길 쳐다보겠지?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토바이가 차선을 하나 또 자리를 잡고 나를 막고 있어도 또 약간 맞아요. 기분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얼핏 생각하기에.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혹시 말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 우리 비전이나 희망이나 이런 마지막 한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더 트라이브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자동차 구독 시장 자체가 정착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많은 경쟁자들이 나와서 좀 오히려 네. 오. 좀 시장을 좀 더 넓히고 좀 정착이 되는 거를 발판으로 저희가 자동차 구매 방식의 구독이 한국에서 잘 자리 잡도록 하는 게 저희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경쟁자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렇습니다. 네. 오. 시장이 더 커져야 되니까. 나오셨다가 다들 들어가셔가지고 나오셨다 들어가셨어요. 네, 좀 더 나오셨으면 적극적으로 좋겠습니다. 나와서. 네네. 그러니까 그 경쟁이 나쁜 건 아니에요. 경쟁자가 있으면은 같이 바이럴도 으쌰으쌰 되고 할수 이게 있으니까. 시장도 이렇게 더 알려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쪽을 좀 바란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도 혹시 뭐 마지막 말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회사를 넘어서 두 바퀴를 다 일단 점령하고 이제 4륜으로 쭉쭉 가는 걸 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시리즈 C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요. 작년 실적은 재작년 대비 또 2배 이상 좋아지고 영업이익은 3년 연속 나고 있어서 전 세계에서 아마 저희처럼 빠르게 크고 영업이익을 3년 연속 이렇게 낸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모든 스타트업 중에서 국내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업계 4년 차의 매출로는 저희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전동 킥보드 다들 걱정 많고 이걸로 사업이 되겠어라고 했지만 저희가 실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4년 차에서 모빌리티 기업 중에서 매출이 가장 크다는 거는 전동 킥보드로 왠지 좀 규모가 작을 거로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알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어때? 한번 좀 타보실 생각 있습니까? 저는 자주 탔었거든요. 엄지척 해주시네요. 근데 이쪽도 타고 싶다라는 마음이 오늘 들었습니다. 문이 이렇게 열리는 거? 이렇게 열리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쪽까지 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은 다양한 모빌리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대표님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슈카입니다. 이 회사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비상장 유니콘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미리 알아보고 미리 투자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 정보를 모아서 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웃스탠딩. 아웃스탠딩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전해드립니다. 비상장 기업 투자에서 보다 아웃스탠딩해질 수 있는 기회. 아웃스탠딩과 함께하세요. 네이버에서 아웃스탠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웃스탠딩에 새로 가입한 분 중에 300분을 추첨해서 한 달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 주세요.